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이제 40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계산 작업을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당 이제 8점씩이요. 자, 그럼 이 5문제를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표 1번의 자리요. 표 1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델 코드라는 게 있대요. 모델 코드가 이제 맨 앞에 첫 번째 이제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 두 문자와 그랬어요. 그럼 앞에 있는 요 두 글자요. MP다, TH다, DC다 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죠. 이 두 문자랑 우리 판매량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표요. 판매 단가표 그러면 판매 단가표가 지금 우리 B의 1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12번 이 영역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매출액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매출액을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 그렇게 해서 계산하래요. 판매량은 지금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판매 단가라는 거는 이 판매 단가표에 들어있죠. 그때 이 판매 단가가 400이다, 그 다음에 350이다, 30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들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드가 MP냐, TH냐, DC냐 거기에 따라서 판매 단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 코드에는 여러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 코드에서 왼쪽에서 일단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때 이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온 다음에 내가 꺼내온 그 두 글자가 이곳에서 이제 어디에 이제 해당하는지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단가를 꺼내 오면 되겠죠. 그때 이 판매 단가를 꺼내 온 거랑 그 다음에 이 판매량이랑 서로 곱해서 이제 매출액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판매 단가표 얘를 이제 참조해야 되는데 얘가 이 판매 단가표라는 게 코드가 이제 행 단위로 들어있죠. 그리고 판매 단가라는 것도 행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표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h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hlookup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참조 범위를 참조할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참조 범위가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우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올지 행 번호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우리가 작성해 주면 끝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H룩업, V룩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true 말고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그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false다 그러면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죠. 해서 우리가 이 H룩업, V룩업에서는 쓸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H룩업, V룩업을 쓸 때 지금 이 범위에서 지금 모델 코드에서 이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오겠죠. 꺼내 온 다음에 이 MP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TH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DC에 이제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false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모델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 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left라고 쓰고 이 모델 코드에서 몇 개 꺼내와라. 왼쪽에서 두 개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left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MP하고 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델 코드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다 꺼내 왔어요. 그러면 이거 꺼내 온 걸 가지고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단가를 꺼내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행참조를 할 거니까 이제 우리가 H룩업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레프트라고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H룩업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H룩업이라고 쓰고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어떤 걸 찾아라? 내가 지금 방금 레프트라는 그 함수로 이제 꺼내온 그 값을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만큼만 이제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요. 내가 이제 레프트 함수로 찾아온 거, 내가 꺼내온 거, 그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꺼내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판매 단가를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행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400하고 나왔어요. 얘는 이제 MP니까 400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제 TH니까 우리 350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DC니까 300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 우리가 이 판매 단가표에서 우리가 이제 단가를 전부 다 이제 맞게 다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구한 게 판매 단가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판매 단가에다가 곱하기 판매량을 해줘야 되겠죠. 판매량은 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찍어주면 되겠네요. 해서 지금 이 H룩업으로 쓴 게 우리 판매 단가니까 판매 단가 곱하기 우리 판매량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4,000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출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처럼 여기 left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다 꺼내 왔어요. 그 꺼내 온 거 그거를 이제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요 범위에서 판매 단가표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우리가 이제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판매 단가를 갖다 달라. 그때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H룩업을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요 H룩업에서 나온 게 우리 판매 단가죠. 해서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의 사례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해외 연수 여행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 일자라는 게 있대요. 출발 일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죠. 이 출발 일자를 이용해서 출발 요일을 표시하시오. 출발 요일을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요일번호는 일요일이 이제 1번이 되는 그 방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출발 요일을 표시를 할 때 여기 표시 얘 보니까 화요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일 번호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weekday라는 이 함수요. 그러면 요 weekday라는 함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날짜를 찍어주고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옵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그 함수에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래서 지금처럼 weekday에서는 옵션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1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요일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7번까지로 그렇게 나오고요. 옵션은 이제 2를 써도 숫자는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옵션을 3번을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요일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로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 옵션 번호 1번하고 2번이 숫자는 똑같지만 그때 이제 나오는 그 요일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을 내가 2를 쓰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옵션 번호 이제 3번을 쓰게 되면 2번이랑 똑같아요. 2번이랑 비교했을 때 숫자만 다르지 그 나오는 요일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이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이 1, 2, 3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일요일이 이제 1번이 되는 그 방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요일이 이제 1번이 되려면 우리가 옵션 번호를 1번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출발 일자에서 그 요일 번호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weekday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eekday라고 쓰고 해당하는 날짜 찍어주고요. 이 날짜에서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달라. 그때 옵션은 몇 번이다? 1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weekday라는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걸 보고 이제 해도 되겠죠. 왜? 여기에 다 써져 있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이다. 그 다음에 숫자가 1번부터 7번까지로 가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그 다음에 숫자가 이제 0번부터 6번까지로 가는데 그때 이제 요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시험 볼 거면 외우고 있는 게 좀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출발 요일이 이렇게 이제 1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이제 채우기 엔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옵션 번호로 이제 1번을 썼으니까 1번일 때는 이제 일요일이 나올 거고요. 일요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일 때는 월요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3번일 때는 이제 화요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일 때는 수요일이 나오고 5번일 때는 이제 목요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6번일 때는 금요일이 나올 거고요. 7번일 때는 이제 토요일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번이다 그러면 1번은 이제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고 7번이다 그럼 7번은 이제 토요일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6번이다 그럼 이제 금요일을 의미하는 거고 5번이다 그럼 이제 목요일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4번이다 그러면 4번은 이제 수요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6번하고 5번이 나는데 6번은 이제 금요일이고 5번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일 번호를 이제 싹 다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출발 요일을 표시할 때 지금처럼 숫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표시 얘 보니까 화요일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choos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우리 choose라는 함수요.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이라고 인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A다. 그 다음에 이제 B다. 그 다음에 이제 C다. 그 다음에 이제 D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choose라는 거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지금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달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이제 A라는 값이 나오겠죠. 내가 여기다 숫자를 2라고 쓰게 되면 B가 나올 거고요. 3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C가 나올 거고 4라고 쓰게 되면 이제 D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1번일 때 이제 일요일이 그리고 2번일 때 화요일이 3번일 때 수요일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려면 A, B, C, D 얘네 대신에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요일까지 7개를 다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숫자 쓰는 이 위치에다가는 지금 방금 우리가 썼던 이 weekday 요 함수를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weekday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choose 이제 시작하자고요. 해서 choose라고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했던 그 weekday 함수에 해당하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달라. 그때 만약에 weekday에서 1번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일요일 하고 이러고 요 데이터를 갖다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2번이 나왔다면 월요일이라고 출력해달라. 만약에 3번이 나왔다면 우리 화요일이 출력이 되게, 만약에 4번이 나왔다면 우리 수요일이 출력이 되게, 만약에 5번이 나왔다면 우리 목요일이 출력이 되게, 만약에 6번이 나왔다면 금요일이 출력이 되게, 그 다음에 만약에 7번이 나왔다면 우리 토요일이 출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싹 다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choose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해서 weekday에서 만약에 1번이 나왔다면 일요일 첫 번째에는 일요일이 나올 거고요. 2번이 나오면 월요일이, 3번이 나오면 수요일이, 4번이 나오면 수요일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준 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1번이었으니까 일요일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거 두 개는 이제 7번이니까 우리 토요일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6번이 두 개 써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금요일이 나올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5번이니까 목요일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둘 다 이제 4번이니까 우리 수요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6번이니까 금요일이, 그리고 5번이니까 이제 목요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요일 번호를 구해 놓고 그때 선택해라, choose, 선택해라. 뭘 선택하냐? weekday에서 나온 게 1이면 일요일을 선택해 달라. 2면 월요일을, 3이면 화요일을, 4면 수요일을, 그 다음에 5면 목요일을, 6이면 이제 금요일을, 7이면 토요일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발 요일을 구해 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의 자리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 채용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희망부서가 기획부인 그랬어요. 그럼 기획부 사람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있네요. 이 두 명의 사원들의 이제 입사 시험의 평균을 우리 B의 2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기획부의 평균을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23에서 A의 24번 그 영역에 입력해라. 여기다 이제 조건을 이제 직접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을 구할 때 우리는 원래 이제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가 없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디카운트 A다. 그 다음에 우리 Dsum이다.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러면 이 두 개 함수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해라 그건데 얘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보고 그때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시험 봤어요. 세 과목을 만약에 시험 봤다면 우리가 그 점수들을 싹 다 이제 합해야죠. 해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총점을 이제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목수로 이제 나눠주면 되죠. 과목수로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평균이 됐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총점을 구할 때는 합을 구할 때는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수를 구할 때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d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dsum 나누기 dcount a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둘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는데 우리 D로 시작한 함수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싹 다 이제 D로 시작하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이제 계산할지 그 계산 열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dsum이 됐든 dcount a가 됐든 전부 다 지금처럼 생김새는 다 똑같죠. 그러면 우리 전체 범위다. 그럼 전체 범위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범위를 다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 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합계를 먼저 구할 건데 이 합계를 구할 때는 입사시험에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할 거니까 입사시험 얘가 들어있는 이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열은 이제 사원 번호고요. 두 번째 열이 이제 희망 부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열에 이제 입사 시험 점수가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해서 나는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입사 시험에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열을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조건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지금 나온 그 조건이 희망 부서가 기획부인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희망 부서들 중에서 기획부인 그 데이터만 찾아라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 문제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희망 부서라는 그 제목을 먼저 써주고요. 그래서 희망 부서라는 제목 써주고 희망 부서 중에 우린 뭘 찾을 거예요? 기획부를 찾을 거죠. 그래서 희망 부서가 기획부인 거 찾아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d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은 개수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count a를 쓰자고요. 해서 dcount a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범위요.
전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계산열을 1로 써도 돼요. 아니면 2로 써도 됩니다. 아니면 3으로 써도 돼요. 왜? 지금 함수 자체가 countA라는 그 함수예요. countA라는 이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주죠. 해서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 들어있으면 그 개수를 다 세줘요. 그때 이제 세줄 때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를 이제 뒤에다가 쓸 거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라. 그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1열에 사원번호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비어있지 않죠. 그 다음에 2열에는 이제 희망부서가 들어있는데 여기도 이제 데이터 값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셀이 없어요. 그리고 3열에는 입사 시험이 들어있는데 입사 시험 점수가 들어있는데 여기도 이제 비어있는 셀이 없어요. 해서 내가 사원 번호로 개수를 세든 희망 부서로 내가 개수를 세든 입사 시험을 가지고 개수를 세든 다 셀 수 있다고요. 그때 이제 계산열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지금은. 해서 여기다가 지금 계산열은 1로 잡겠습니다. 해서 사원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세달라.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희망 부서가 우리 기획부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기획부가 2개 있대요. 2개 있는 거 맞죠? 기획부가 이렇게 이제 2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는 다 구했어요. 그러면 디카운트 A라고 쓴 거는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뒷선 가지고 우리 입사 시험 점수의 합계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뒷섬 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뒷섬이라고 쓰고 똑같이 이제 전체 범위 이만큼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열 찍어줘야죠. 우리는 지금 이제 입사 시험 점수의 이제 합을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이 입사 시험이라는 이 점수들은 세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3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지고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 범위요. 그때 조건은 희망부서가 기획부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179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획부의 입사 점수가 입사 시험이 지금처럼 97점짜리가 있고 82점짜리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179가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합을 구해 놓은 거고 그 뒤에 가서 뒷섬 나누기 디카운트 A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나누기 기호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아까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던 디카운트 A 그 함수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9.5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총점 나누기 과목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일단 합을 먼저 구해주고 합계를 먼저 구해주고 그리고 나누기 개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준 겁니다. 그때 이제 뒷섬이 됐든 디카운트 A가 됐든 쓰는 형식은 똑같죠. 쓰는 형식은 전체 범위 컴마 계산열 컴마 조건 범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국가별 강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국가라는 게 있대요. 지금 국가가 지금 여기 F열에 다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국가명이 쭉쭉쭉 써져 있고요. 이 국가명은 모두 다 이제 뭘로 변환하래요? 대문자로 싹 다 이제 변환하래요. 그리고 수도라는 게 있대요. 수도가 지금 여기 G열에 다 들어있죠. 이 수도는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하래요.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할 때는 우리가 로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변환을 해서 지역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지역에다 표시할 때 표시 예를 보니까 국가가 만약에 포르투갈이고 그리고 수도가 만약에 리스본이라면 지금처럼 포르투갈 리스본하고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우리 수도는 이제 가로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서로 이런 문자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 이제 M% 연산자 요것도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국가가 됐든 수도가 됐든 첫 번째 글자는 다 지금 대문자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 수도 먼저 우리가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바꿔보자고요. 소문자로 바꿀 때 이제 로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어라고 이렇게 함수 써주고요. 수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로어라고 쓴 거 요거는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바꾸자고요. 국가를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어퍼라고 이렇게 써주고 국가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퍼로 구한 게 있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수도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뭘 표시해라? 수도를 이제 우리는 가로로 묶어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여는 거 먼저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M% 열어주고요.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수도 출력해라. 수도는 아까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뭘 출력해라? 우리 가로 닫는 것도 해줘야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가로 닫는 것도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국가명은 전부 다 이제 싹 다 대문자로 나왔고요. 그리고 수도는 전부 다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수도가 표시가 될 때 전부 다 이제 가로로 다 묶여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국가를 어퍼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리고 수도는 로어라는 함수를 묶어서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바꿔달라. 그때 이제 앞에다가 국가명을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가로 여는 거 요거 출력해달라. 가로 열고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수도를 소문자로 바꿔서 출력해달라.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가로 닫는 거 요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런 문자들을 연결시켜서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보니까 아르바이트 20세 이상 채용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기준 연도라는 게 B의 38번 셀에 들어 있대요. B의 38번 셀을 보니까 지금처럼 2021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준 연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돼 있죠. 이 기준 연도에서 생년월일에 연도값을 뺀 값이 20 이상이면 채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채용 여부를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즉 기준 연도는 이제 2021년인데 생년월일에 보면 지금 연월일이 다 들어있죠. 이 중에서 이제 연도만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연도만 추출해 올 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추출하면 될 거고 그때 이제 이 연도 추출한 거를 우리 기준 연도에서 빼래요. 그 뺀 값이 20 이상이면 채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채용 여부에다가 출력하라고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 연도에서 이제 생년월일에 연도를 이제 뺀 값이 2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 채용 여부에다가 표시할 그 값이 채용을 출력하든 아니면 공백을 출력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if를 이제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먼저 추출하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생년월일을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2002년생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다 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데 그때 20세 이상만 뽑겠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기준 연도를 요 연도로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기준 연도에서 이제 이어라는 함수를 구한 이 값을 서로 빼보면 이제 나이가 나오겠죠. 해서 이어라는 함수 앞에 가서 기준 연도 빼기 이어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얘가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얘가 이제 표시 형식이 날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요거 이제 일반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결값이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오냐? 지금 내가 첫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기준 연도에서 이것 빼달라. 두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얘를 빼달라. 세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이거를 빼달라. 네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기준 연도에서 이것 빼달라. 그렇게 해서 이 이어라고 우리가 묶어놓은 거, 이어라는 함수로 구해놓은 거는 계속해서 이 데이터가 변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기준연도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연도가 들어있는 이 범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해서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러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B의 38번 셀, 이 셀은 F4번을 눌러서 전체 달러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또 표시 형식이 바뀌었네요. 요거 일반으로 다시 고칠게요. 고쳐놓고 이제 채우기 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나이를 구했어요. 자, 요 나이 구한 거 컨트롤 X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함수 시작하자고요. if 만약에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나이요.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이 나이가 20살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0살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채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쌍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채용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0살 이상이죠. 20살 이상이니까 전부 다 이제 채용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살이니까 이제 빈칸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20살, 24살이니까 채용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9살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3살이니까 채용하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기준 연도에서 생년월일에서 이어라는 함수를 묶어서 출생 연도만 뺐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빼주면 이제 나이가 나오겠죠. 여기서 계산한 그 나이가 20살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해서 if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채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1, 2, 3, 4, 5번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나온 함수들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뭐 if 함수가 됐든 이어 함수가 됐든 뭐 로어다 어퍼다 이런 함수들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 h룩업, v룩업이 됐든 아니면 weekday라는 함수가 됐든 choose라는 함수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그 형식대로 이제 쓸 수 있겠죠. 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그런 형식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 형식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내가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외우지도 않고 맨날 이제 책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이제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건 이제 문제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거 보고 쓰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야 그게 이제 공부한 거잖아요. 해서 아직까지 형식을 다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는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해서 그 형식을 먼저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